국가정보원은 대북 정보전을 위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혹만 확인해도 그 해명에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쏟아지고 있는 것들이 검증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좀 더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을 했는데 해킹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많은 내용만 남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국내에서 사용됐을 정황이 실제로 확인이 됐더군요. 그렇죠. 예. 지금 이 해킹 프로그램은 RCS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예. 두 가지 방식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이동식 메모리 USB에 꽂아가지고 직접 집어넣어서 퍼뜨리거나 아니면 통신망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원 국가정보원이 아무리 탁월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태리에서 해킹 프로그램 사갖고 오는 수준인데 예.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외국 서버를 갖다가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외국의 통신망들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예, 007 수준이 그렇죠. 아니라서요. 예. 직접 가가지고 USB를 꽂아야지만 이거 퍼뜨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서 꽂아야 되는데 외국까지 가가지고 직접 의심되는 사람의 그 컴퓨터에다 꽂아야 된단 말이죠. 예. 이게 사실상 그 방식 자체가 국내용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보시죠. 지금 어떤 그 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했는지 해킹 프로그램을 보면 떡볶이 등의 맛집을 알리는 블로그의 뒤에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자동으로 설치되게끔 하거나 클릭을 하면 설치되게끔 해서 유포를 했어요. 그럼 불특정 다수이고 한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 네. 사람이 우리나라 떡볶이 맛집을 갖다 찾아볼 리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자체들의 축제 홍보 같은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심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정말 분노하게끔 하는 것이 메르스 정보 같은 거에다 심었어요. 이걸 간첩들이 메르스 정보를 갖다가 클릭해 볼 리가 만무하고,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하는 그런 메일이라든가 또 서울대 동창의 명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주간지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일부가 이제 파일이 복원이 되기도 했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완벽하게 이건 국내용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장의 해명은 사실상 거의 언어 도단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과 그리고 그 과거의 정황들을 봤을 때 지난 대선과의 연관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2010년서부터 접촉을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계약을 한 시점 2012년 2월입니다. 예. 두 달 뒤에 뭐가 있었죠?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갑자기 이 업데이트를 위한 추가 발주를 하고 12월 6일에 또 추가 발주를 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2012년 대선 앞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예. 일정한 어떤 효과가 검증된 이후에 발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기들을 갖다 보면 그런 의혹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주목해 볼 만한 게 2012년 12월 6일에 추가 주문을 한 거는 국정원에서 숨겼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밝혀졌죠. 그리고 2012년 12월 6일 이후에 11일 날 국정원 직원 김모 양이 댓글을 갖다 조작하다가 발각이 됐죠. 이런 상황의 정황들을 갖다 보면 분명히 대선 때 뭔가 하기 위해서 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준비를 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들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거 댓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대북 공작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예. 실제로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이 됐는데, 이번엔 예. 전부 다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다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번엔 또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될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침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이 한마디만 내놓고 별로 입장 발표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혹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야당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이번 대책에 대해서 책임지고 한번 의혹을 규명해 보라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주 적절한 그런 그 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실력을 갖다 충분히 보여준다면 이번 기회에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안철수 의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요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은 왜곡해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파에서도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데들은 확실한 그 이슈들이 불거지게 된다면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게끔 야권에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자꾸 소문을 내야 됩니다. 자꾸 언급이 되게끔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국회 안에서만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버리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총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럼 한편으로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능력을 좀 적절히 활용을 한다면 이슈화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이 국정원에서 특별히 뚫어달라고 했던 프로그램이 V3 네. 모바일 2.0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신이 만들어서 또 자신의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뚫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사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면에서 실리와 명분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그 활약들을 갖다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